남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어딜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경남 창원시 중앙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남성 두 명이 새벽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평범한 일상을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네. 한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외침이었는데요. 네. 이 외침을 듣는 그때와 동시에 어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황급히 나와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아이고. 자, 이 여성분이 뒤따라 나온 뒤에 얘기를 나누고 있던 이 남자 두 명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남자가 이 여자 화장실에서 저를 쳐다보다가 도망갔어요. 좀 잡아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 남자 두 명이 이 범인의 인상착의를 듣고 이제 쫓기 시작합니다. 네. 주변을 수색하게 되는데 네. 인근 건물 계단에 숨어 있다가 발각이 되는데 또다시 추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네. 자, 이 남성 두 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네. 한 분은요.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은 저 추격한 이유를 듣기 전에 저 도망간 여자 화장실 들어갔다가 도망간 남성 있잖아요, 유인경 평론가님. 네. 충분히 예상은 됩니다만 뭐하러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매일매일 이런 사건이 끝도 한도 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저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화장실에 용물을 보려고 그러는데 칸막이가 너무 덜컹거려서 뭐지? 그러고 쓱 얼굴을 이렇게 고개를 들어봤더니 어떤 남자 머리가 쑥 내려가더라는 거죠. 칸막이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그러면? 있었던 겁니다. 여자 진짜. 전용 화장실에 직접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고개를 드니까는 훌레덩 해갖고 나간 거죠. 엄청난 범죄죠. 생각만 해도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남자인 저도 소름 끼치는데 여성분들 이 방송 접하시면 온몸에 그냥 소름 쫙 끼치실 것 같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그렇죠. 아마 이 여성이 이제 앉아 있는 거를 옆에 들어가갖고 슬그머니 올라가서 내려다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느낌이 여성분이 이상하니까 위쪽을 쳐다보는 순간 본인은 내려다보다가 이제 쓱 앉은 건데 그게 보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관음증 환자인데요. 이 약도 없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성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제 도주하기 시작했던 건데, 이 두 분이 쫓아간 거는 아까 이제 그 김기혁 아나운서가 설명하다 말았는데, 쫓아가니까 계단 밑에 또 웅크리고 숨었나 봐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또 발견을 했어요. 네. 수색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네. 하여튼 발견을 하니까 또 거기서 재차 도망가니까 거의 600m 가까이 야. 쫓아가서 딱 제압을 해가지고 경찰에 인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인지 보시죠. 네. 예. 김기혁 아나운서 사실은요. 600m를 쫓아가는 것도 대단하지만 저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600m를 쫓아가서 그 사람, 그 나쁜 저 몹쓸 인간을 잡은 저 두 사람은 대체 누굽니까, 그러면? 예, 이 두 남자의 협동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소개를 해드리면요. 한 분은 공군 제11 전투비행단 임창현 중이고요. 어허. 26살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민간인 김필수 씨라고 합니다. 네. 민간인 아니까. 네. 군인 속이 아니고 어차피 또 민간인 이게 뭐 구분하려고요. 표현할 수밖에 없죠. 바로 제 뒤에 보이는 분들이에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잘생겨 왼쪽에 계신 분이 임창현 공군 제11 전투비행단 중위. 그리고 오른쪽이 임창현 중위의 친구분 김필수. 두 분 다 잘생겼네요. 네, 잘생겨 보이는데요. 아이고. 저 600m 쫓아가는 게요. 정말 쉽지 않고요. 왜냐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요. 저 왜 쉽지 않은가는 잠시 뒤에 김복준 의원님 통해서 들어보고요. 당시에 현장의 상황이 어땠는지 임중희님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 한 명이 엄청 빠른 속도로 계단을 내려갔고 그다음에 화장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뭐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 피해 여성한테 이게 지금 뭐 무슨 일이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뭐 화장실에서 이제 칸 너머로 자기를 훔쳐보고 있었다. 그때 당시에 같이 있던 친구랑 제가 갔는데 이제 그 사람 이미 도망간 상태여가지고 친구는 그 원래 건물을 수색하고 저는 다른 건물을 좀 수색을 하러 갔어요. 인상착의가 유사한 사람을 발견을 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도주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추격해가지고 겨우 붙잡아가지고 처음에는 자기가 아니라는 걸 부인을 하다가 잡아놓고 추궁을 하니까 결국 자기가 맞다고 시인을 해서 그 경찰한테 인계를 했죠. 사실은 저 상황에서 쫓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강문혁 변호사님. 예,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순간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고 네. 그다음에 아까 600m를 추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체력으로는 또 되지가 않고 맞아요. 저 같았으면 600m 못 쫓아가요. 숨차도 못 쫓아갑니다. 네. 정말 강인한 또 네. 군인으로서의 강인한 체력 네. 이런 점들을 다 엿볼 수 있는 그런 네.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임중희 일행의 공로를 경찰이 네. 인정을 해서요. 네. 표창까지 수여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러한 용기 있는 임중희의 행동은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될 것이다. 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표창을 했고요. 네. 또 아름다운 미담이 있습니다. 뭘까요? 임중희 일행은 그 표창을 받고 10만 원을 네. 또 포상금으로 받았어요. 아하. 근데 그거를 또 성범죄 예방 단체에 아유, 기부를 멋진 했다고 분들이네요. 합니다. 아름다운 청년들이네. 진짜 아름다운 청년들. 마지막까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그러니까요. 마음씨도 정말 바른 청년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알려지고 선행이 알려지고 한 데 대해서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그 심경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군 장교 신분으로서 제 복분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제 친구 역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가 그 자리에 있던 그런 일을 똑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저걸 쫓아간 게 대단하다는 게 아까 600m 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돌아서서 예. 흉기를 꺼내서 정말로 휘두르다면 눈앞이 캄캄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분은 여러 가지 잘하신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귀찮다고 안 쫓아갈 거예요. 위험하고 귀찮은데 왜 쫓아가겠어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얘기한 것처럼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본분이다. 아주 사명감이 투철하신 분이에요, 군인으로서. 그래서 쫓아갔고, 네. 자, 아까 우리 강 변호사님이 600m 쫓아가는 거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마 여기 남성들 600m 쫓아갈 사람은 저기 김기영 아나운서. 와, 멋지다. 네. 600m가 작은 거리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추적 많이 해봤는데요. 네. 도망가는 사람은 거의 초인적으로 날아가다시피 도망가요. 그래요? 그 사람 쫓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걸음아 나살이라는 진짜 말이 맞군요. 그 사람이야말로 죽기 살기로 도망가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을 쫓아가서 가로질러서 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 평소에 훈련이 정말 그러네요. 잘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품 안에 네. 흉기 같은 걸 소지하고 있다가 자기를 검거하려고 덤비는 사람한테 휘둘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게 굉장히 귀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정말 더 대단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잡고 봤더니요. 이 사람들 이 남자요. 잡고 봤더니 이게 이런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강명 변호사님. 네, 그 범인은 사실 이전에도 네. 수차례 이런 유형의 범죄를 계속 저질러 왔던 자였습니다. 진짜 안 좋네요. 죄질이네. 성범죄는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재범이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 남성은 수사 후에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 즉 형법에는 그 주거 침입죄가 규정돼 있지만 네.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더 가중 처벌되는 이런 성적 목적으로 이렇게 공공장소에 침입했을 때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혐의로 구속이 돼서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화장실 불안하다. 예전에 예전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 유인경 평론가님 여성들이 실제로 문구용품 파는 데 가서 직접 본드 같은 거 사서 이 총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네. 일일이 화장실 벽을 막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도 불안해. 혹시 몰카 설치되어 있지 않는다. 근데 이건 사람이 쳐다보고 있어 이제. 화장실만이 아니라 탈의실 이런 데까지 돼 있고 저런 전문 범죄만이 아니라 직접 상상해 놓은 건 되게 많은데요. 공중 화장실 등 몰래 들어가서 여성을 훔쳐보거나 했던 위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를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난해에 네. 630건이나 일어났어요. 진짜. 발각된 것만. 네.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켜보다 간 사람, 네. 우리를 찍은 사람을 주면 이게 몇천 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예. 아니 김복수 예, 의원님. 예. 이게 훔쳐보는 심리 대체 뭐예요, 대체? 이거는 현재까지는 제가 보니까 이 사람 전과 보니까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인데요. 네.
현재까지는 한 10건 가까이가 관음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음흠. 그 지켜보는 관음 네. 단계에 있는데 문제는요. 네. 이렇게 이제 그 길거리에서 공연음 나지 않은 사람들이나 네. 이렇게 지켜보는 관음증 이런 그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문제가 가장 이제 그 크게 발달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실행에 착수가 들어가요. 물리적인 그 어떤 그 성폭행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잘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아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에 위에 칸이 비어 있으니까 네. 내려다보는 거 아니냐. 네네. 폐쇄해버리면 어떠냐. 아하, 네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건 연구 결과 있어요. 뭔데요? 사실은 완전히 폐쇄된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진짜 강력 범죄가 발생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위칸을 터주는 거를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아. 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또 있기는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요, 정말로 이런 범죄가 더는 일어나지 않게 진짜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대책,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을 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